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날이 상당히 찹습니다. 날이 상당히 찹다 보니까 이 혓바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내가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내 직업이 혼자서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야기할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약한 소송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인생이 뒤틀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혓바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AI이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항상 느끼고 또 느끼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번역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조금 글이 틀리고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보지 않던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분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분노해야 된다. 이번에 이 어떤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 처리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법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 처리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도 법이 있고 단체에도 법이 있고 개인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옛날 공자가 도적이 무리에 잡혀갔습니다. 공자가 도적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도적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도적이 공자를 보고 말하기를 암 있지. 도적에게도 도가 있다. 공자는 잘 들어라. 어느 집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지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집이 담을 넘는 것이 용이다. 그리고 빼앗은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은 어떠한 것인가? 어느 놈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라. 어느 놈한테 얼마의 형을 때려야만이 저놈이 돈이 계속해서 나올지 알아라.
저놈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빼앗을지를 알아라. 이게 바로 국가의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로 죄인이야. 왜냐? 여자가 신고를 했으니까. 너는 바로 죄인이야. 따라서 돈 내놔라.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집에 가장 먼저 담을 넘는 것이 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자가 너를 몰라도 돼. 그 여자가 네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돼. 그 여자가 네가 아는지 만났는지 모텔에 갔는지 관계를 했는지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죄를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면 그게 바로 용이야. 이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이 어느 순간에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네가 여자를 강간했어. 아,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 누가 고발했는데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가서 무죄 받아. 법정에 가서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가서 무죄 받아. 아, 물론 뭐 변호사는 때 쓰는 대로 많이 선임을 해야 되겠지. 뭐 달란 대로 돈을 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자는 거기에 어린애인지 나이 먹은 남자인지 늙은 여자인지 늙은 남자인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항소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항소 들어가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돈에 지쳐갑니다. 이게 바로 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 지탱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탱을 하는 것인가? 이 지금 밤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가로등 불빛은 누가 켜는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아파트에는 누가 사는가? 뭐 이런 것을 현재라고 합니다. 이런 현재는 무엇이 유지하는가입니다. 과연 돈이 현재를 유지할까요? 맞습니다. 돈은 현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밝은 이런 공원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저 앞에 그런 이 댕기는 저 앞에서 댕기는 이렇게 많은 승용차들은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연인 간의 성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행위를 통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다시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어받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간의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성하고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나가는 개, 소, 말 모든 것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함정을 팝니다. 돈 내놔.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야. 돈 내놔. 이게 바로 여성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여성 범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여성한테는 좋은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자가 밤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으면 행복한 사회야. 여러분, 여자가 밤거리에 왜 돌아다녀야 되지요? 여러분, 여자가 밤거리에 다니면 행복한 사회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밤거리에 왜 돌아다녀야 되나요? 우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여자가 밤거리를 이유 없이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밤거리를 뭐 한다고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도 사실 밤거리를 돌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밤엔 잠자고, 밤에는 마누라 곁에 있고, 밤에는 애인끼리 있던가 이래 해야지요. 왜 혼자서 밤길을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원인을 좀 알기 이전에 그 원인이 법형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부터 찾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밤길을 돌아다니면은 그건 또 잘못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휴식 기간이지,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곁에 잘못 가면은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잘못하면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고 대단히 나쁘고 위험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왜 남자한테 위험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위험한 존재가 되고 나면 여자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안을 분노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왜 감정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 인생마저 무너뜨리고 온 집안이 위기에 빠지는데 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재기불능이 타격을 입고 그렇게 몇 년이나 또는 까먹살이를 해야 되는데 왜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왜냐? 전화가 왔으니까.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마. 내가 가르쳐줄 의미는 없어.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왜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개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약을 팔았다면 당연히 법에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요. 왜 여러분들이 마약을 팔아요? 마약을 팔다가 여러분들이 징역 5년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분노하면 안 되지요. 마약을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국가를 흔들고 사람이 인생을 마비시키는 그런 나쁜 약을 팔았는데 당연히 분노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왜 말했습니다. 네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어. 여러분, 왜 미성년자를 강간합니까? 나는 강간한 적도 없어요. 관계없어. 네가 강간을 했든지 안 했든지 미성년자이든지 누구인지 아무런 관계없어. 너는 죄인이야. 왜냐?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단지 너는 죄인이야. 법이 그래. 여러분, 당연히 법에 대해서 감정을 가져야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갑자기 너는 강간범이야. 너는 미성년자를 강간했어. 당연히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모텔인지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연히 법에 대해서 감정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너는 징역 5년이야. 왜냐? 네가 변호사 한 명밖에 안 썼잖아. 변호사 한 10명 써야지. 징역 5년. 당연히 분노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5060 개돼지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느냐? 내일 아니야. 옆에 딸 자식이 남친을 먹고 해가지고 나이 4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는데도 왜 못 갔는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거는 딸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 강간 사건하고 우리 딸하고는 역시 아무런 관계도 없어. 따라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내가 왜 분노해? 내가 왜 감정을 가져? 자신의 아들이 나이 40이 되어도 애인도 없습니다. 우리 5060 개돼지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니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먼 산에 벌났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우리 아들이 나이 40이 넘었는데 애인이 없는 건 맞아. 그러나 그건 내 일 아니야. 그건 아들 일이지. 우리 5060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돼지라고 합니다. 왜 5060은 이렇게 하느냐? 한평생 남한테서 기어댕기고 한평생 남한테 대가리 쳐박고 댕기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남이 주면 주는 대로 쳐먹어서 이렇게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나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발전할수록
성도 발전해야 됩니다. 남녀아니 성도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무서워하고 법이 돈에 환장병이 들려서 칼을 휘두르고 법이 하수인들이 그물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남자 없나? 그물 확 덮어 씌워가지고 잡아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문화입니다. 여러분, 법이 잘못되면 감정을 일으켜야죠. 왜 잘못된 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처벌을 가하면 당연히 분노해야죠.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